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시죠? 저도 그런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담이 과연 운전하는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국제 유가 급등에 맞서서 정부가 내놓은 민생 에너지의 지원 대책, 그 핵심 내용을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고유가가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그 파급 효과부터 시작해서요. 정부의 단기 처방과 장기적인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카드는 없는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게 대체 왜 우리 집 밥상 물가까지 흔드는 걸까요?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89원.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이 가격은요, 정말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 빙산 아래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 보세요.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바로 물건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뛰고요. 이건 또 기업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되죠.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 볼 때 내는 돈, 바로 그 소비자 물가로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부는 과연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급한 불 끄기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 두 가지 전략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왼쪽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지원, 그러니까 일종의 응급처치 같은 거고요. 오른쪽은 아예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돈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 응급처치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이번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연 매출이 1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분들께 25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반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디에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걸로 밥을 사 먹거나 할 수는 없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공과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차량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 이겁니다. 이 인용구가 딱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정부도 이걸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응급 완충장치, 그러니까 당장 가장 시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그런 비상대책이라는 거죠. 네, 소상공인 지원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일반 가정, 특히 에너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연탄을 쓰시는 가구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고효율 보일러로 바꿔드리고 집 단열 공사까지 지원해서 난방비 자체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구조 개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더 넓혔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가 많으면 에너지 비용도 더 들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거죠.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이 넘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 사용 마감일이 있어요. 5월 25일까지입니다. 5월 말이 아니에요. 25일. 이거 날짜 헷갈려서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미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정부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추가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방안들이 꽤 강력합니다. 아예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최고 가격제 도입,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 또 화물차나 버스 기사님들을 위한 경유차 보조금 징액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식 발표 내용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최종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대책들 속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 그게 뭘까요? 지금 상황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소상공인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처럼 이미 시작된 정책들이 있고요. 반면에 육아상한제나 유류세 추가 인하처럼 아직은 검토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째, 정책 내용이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요. 둘째,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운송업이나 농어민 같은 분들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대책들은 사실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일까? 앞으로 또 닥쳐올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